자,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고들어 볼 기술은 바로 QMap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이 메모리 장벽을 아예 허물어 버리겠다는 정말 대담한 아이디어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최신형 CPU에 그래픽 카드까지 최고 사양으로 맞췄는데 왜 내 컴퓨터는 버벅거릴까요? 마치 엔진은 페라리인데 도로는 꽉 막힌 퇴근길 같은 상황. 다들 겪어보셨죠?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할 메모리 장벽이라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보세요. 프로세서, 즉 컴퓨터의 두뇌가 계산하는 속도는 정말 눈부시게 빨라졌어요. 그런데 정작 계산에 필요한 재료, 이 데이터를 창고에서 꺼내오는 속도가 그걸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두뇌는 빛의 속도로 생각하는데 손이 느려서 재료를 못 가져오는 거죠. 이 엄청난 속도 차이가 바로 우리 컴퓨터를 붙잡는 디지털 교통체증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개발자 DKL이 정말 판을 뒤엎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도로가 막히면 그냥 차를 안 움직이면 되잖아. 데이터를 아예 옮기지 않으면 어떨까?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에서 QMap 아키텍처의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DK 개발자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기존 방식이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정보를 찾는 거라면 QMap은 아예 필요한 페이지만 쫙쫙 찢어서 수직으로 착착 쌓아 새로운 맞춤형 책 한 권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개념이라는 거죠. 데이터의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를 재창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QMap의 핵심 개념도입니다. 정말 흥미롭게도 양자물리학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이 무식한 방법 대신에 데이터의 구조와 관계를 새로 그려서 병목 현상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겠다는 시도인 거죠. 자, 그럼 이 기발한 아이디어의 첫 번째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논리적 중첩인데요. 아니, 양자 컴퓨터도 아닌 일반 반도체에서 어떻게 중첩 같은 소리를 하는 걸까요?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우선 HBM 메모리 칩들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쫙 쌓아 올려요. 이걸 재기적 적층이라고 부르는데 거대한 데이터 빌딩이 하나 생긴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마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P-스텝 로직이라는 건데 이 빌딩의 꼭대기층 주소 딱 하나만 읽는 거예요. 그럼 그 주소에 이 빌딩은 총 몇 층짜리다라는 깊이 정보가 있거든요. 그 정보에 맞춰서 전압을 한번 뻥 하고 쏴주면 빌딩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모든 층에 불이 동시에 켜지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신호로 모든 데이터가 동시에 짠 하고 활성화되는 상태. 이게 바로 양자 중첩을 흉내낸 논리적 중첩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빌딩 전체에 불을 동시에 쳤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해야겠죠? 여기서 두 번째 마법, 논리적 얽힘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들이 서로 얽혀서 순간이동처럼 반응하는 기술이죠. 보통은 A 데이터를 바꾸면 소프트웨어가 그걸 확인하고 A랑 연결된 B 데이터도 바꿔야지 하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논리적 얽힘은 그 과정이 아예 없어요. 그냥 하드웨어 회로단에서 A가 바뀌면 B가 그냥 즉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양자 얽힘처럼요. 중간에 계산이고 뭐고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포인터 미러링과 그림자 주소라는 기술 덕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 A랑 B를 뗄 수 없는 짝꿍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B의 주소를 A의 주소 목록에 그림자 짝꿍으로 딱 등록해 놓는 거죠. 그럼 이제 A한테 무슨 변화가 생기는 순간 소프트웨어가 끼어들 틈도 없이 하드웨어 회로가 바로 알아채고 A가 바뀌었네? 그럼 짝꿍 B도 바꿔 하면서 B의 메모리 주소에 직접 전기 신호를 쏴버립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업데이트가 끝나는 거예요. 자, 논리적 중첩으로 데이터를 동시에 깨우고 논리적 얽힘으로 즉시 연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QMap의 진짜 엄청난, 거의 혁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제로 카피, 데이터 복사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전문가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100GB짜리 어마어마한 AI 모델이 있다고 칩시다. 이걸 기존 컴퓨터로 처리하려면 아시죠? 데이터 옮기는 데만 한 세월 걸릴 겁니다. 그런데 QMPM 시스템은요, 이 100기가짜리 데이터를 통째로 옮기지 않아요. 대신에 그 데이터의 설계도라고 할까요? 이 데이터는
저기 저 빌딩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이런 모양으로 쌓여 있어 라고 알려주는 딱지, 즉 이름표 하나만 쏙 보냅니다. 자, 그럼 이 이름표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딱 8바이트입니다. 100기가바이트가 8바이트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바로 제로카피 혁명의 실체입니다. 데이터를 옮기는 시간이 사실상 0이 되는 마법이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방식, 오른쪽이 큐맵이죠. 기존에는 데이터를 일일이 가져와서 실행했다면 큐맵은 데이터에 지도를 보고 바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 시간도 데이터 크기랑 상관이 없어져요. 그냥 그 데이터 빌딩이 몇 층짜리냐, 즉 포인터 깊이에만 영향을 받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컴퓨터의 오랜 숙제였던 폰노이만 구조의 한계를 양자현상을 흉내내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원리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이 열어젖힐 다음 컴퓨팅 시대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파급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AI, 특히 LLM 같은 거대 모델 추론 속도가 수백 배 빨라질 수 있고요. 비싼 극저온 장비 없이도 상온에서 양자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또 데이터 옮기느라 낭비되던 어마어마한 전기가 절약되니까 데이터 센터가 훨씬 착해지겠죠? 근데 개발자분들께 가장 희소식은 이걸 쓰려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 C++, C++ 환경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죠? 결국 QM앱이 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닌 데이터의 구조를 넘기는 시대로 진입한다. 정말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데이터 운송업의 종말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데이터 전송이라는 가장 큰 족쇄가 풀린다면 과연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지금까지는 그건 데이터가 너무 커서 안 돼 라고 했던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세상. 여러분의 상상력이 바로 다음 기술의 청사진이 되는 시대가 어쩌면 바로 문 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